이번 시간에는 만화 지원 사업 신청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소개하는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 욕 좀 하지 맙시다. 이러면 뭐 진짜요? 욕해요? 네. 1시간을 이러고 있겠는데? 말씀하시면 돼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사업팀의 백정재 매니저입니다.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의 목적을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시면. 한마디로 해야 됩니까? 되게 긴데? 두 마디로 해주세요 그러면. 두 마디. 되게 긴데요? 아니 그러니까 줄여야 돼요. 너무 길어요 지금. 너무 길어.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은 다채로운 시선의 건강한 만화 생태계를 위해 상업성과 관계없이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 만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화가 예비 창작자 그리고 만화 관련 출판사 등입니다. 가장 큰 거는 작년에는 비활성화 장르와 어린이 장르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참여할 수 있는 장르를 확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 이상의 단편과 200페이지 이상의 장편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지원 작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에 34개 작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8개 작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숨어있던 가치 있는 다양한 한국 만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니까 더욱 많은 작가님들의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업 결과물로는 어떤 거를 제출하면 돼요? 1종 이상의 만화 도서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은 120페이지 이상 그리고 중편은 200페이지 이상 되는 원고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프로모션 계획된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서울 아트북페어 등의 독립출판이나 독립만화를 위한 행사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딜리업이나 다음 웹툰 같은 곳에 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독립출판 전문 서점에도 배포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 기간이 12월까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제 수행 기간이 더 짧은데 언제까지? 안 짧은데? 예? 똑같은데 12월까지인데? 사업 추진 일정은 3월에는 과제 선정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8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제작 분량 대비 45% 이상의 결과물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원고를 모두 완성하셔서 1종 이상의 만화 도서를 300부 이상 출판해 주셔야 하고요. 12월 중에 완료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활성화 장르와 비활성화 장르를 명확히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르 구분보다는 일반 플랫폼과 출판사 등에서 잘 다루지 않는 실험적인 작품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결과물이 출판물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을 많이 작가분들이 가질 수 있는데 출판사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셨을 때는 그런 부담감을 이제 많이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좋은 출판사를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협업하시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편집점을 따기 어려워. 끝나고서는 바로 연결되니까 편집하기가 좀 어려워. 이거 재밌게 읽었다. 왜요? 재밌어 보여. 이게 재밌으실 것 같으세요? 야, 소꿉장난하는 것 같다. 야, 재밌다. 야. 와. 보고 있는 게.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되게 좋다고 분위기 좋다고 이런 분위기 일하는 게 좋다고. 좋죠. 우리 지금 그 얘기야. 장난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상의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재밌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보기 좋다고.
기획서는 연재 제안을 위한 도구이며 한눈에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작품의 재미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훑어보기만 해도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성과 내용 요약이 필요합니다. 오탈자 없는 것은 필수겠고요. 본인이 선택한 장르가 인기 장르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작품과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약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첫 번째 페이지 안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요약본을 먼저 노출하셔야지 됩니다. 기획안은 쉽게 읽히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막연한 이야기 서술, 두서없는 설명 등은 핵심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해시키기도 힘듭니다. 핵심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노출하고 작품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작품의 개성과 매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누구라도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문구는 피하고 나만의 언어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자신 없는 기획안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긴가민가 합니다. 안 될 작품을 보고 싶은 독자도 또 그 작품에 투자할 플랫폼도 있을 리 없습니다. 내 작품에 확신을 가지고 기획에 임해야 합니다. 참신한 작품이란 새롭고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친숙하게 여기던 어떤 것을 재해석을 통해 새롭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대단한 철학적 개념이나 선과 악을 판단하고 권선징악을 보여주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앞서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작품 기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화, 웹툰 작품 계획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구성으로 쓰셔야지 되겠고요. 흥미로워야지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 안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요약본을 먼저 노출하도록 합니다. 이 작품 기획서는 내용과 삽입되는 이미지에 따라 2장에서 5장 정도의 분량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로그라인은 이야기를 한 줄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한 문장, 한 문장 안에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 흥미 요소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영화의 포스터, 드라마의 프리퀄, 광고의 문구 등을 연상하며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와 핵심 문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컨셉 아트, 이미지 한 장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는 작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개요입니다. 작품의 주제와 기획 의도, 전체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소개, 배경 설정까지 담고 있어야 합니다. 연재를 위한 시놉시스는 A4 용지로 2장에서 5장 정도, 지원 사업을 위한 시놉시스는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캐릭터 소개는 작품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자리이므로 명확하게 디자인하여 보여주셔야 합니다. 홍보, 마케팅 및 유통 계획입니다. 인지도 1도 없는 내 작품을 어떻게 독자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수익과 독자 반응 등 작품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기대치를 적으세요. 너무도 많은 웹툰 예비 작가가 있습니다. 기성 작가들도 새로운 작품을 런칭할 때에는 초반 집중도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1년에 쏟아지는 웹툰의 작품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1인의 독자가 챙겨볼 수 있는 작품 안에 범주에 들어가기가 목표입니다. 많은 작품 안에서 선호 장르의 범주 안에서 선호하는 작화 스타일 안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스토리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독자의 눈앞에 내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에이전시 소속이 아닌 독립 작가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평소에 작품 인스타를 운영한다거나 만화 행사 혹은 일러페어 등 독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추진 일정표입니다. 실제 작업을 위해 일정표를 작성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감일에 맞춰 작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본인의 작업 스타일을 잘 알고 지킬 수 있는 일정으로 짜두어야 합니다. 일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마감을 어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콘티는 언제까지 해야 스케치를 얼마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또 펜터치와 컬러, 후작업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계산을 하고 그 시간 안에 작업 일정들을 맞춰야 합니다. 다 하지 못했다고 지지부지 잡고 있다가는 일정이 밀리고 결국은 작품을 마무리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이 정해져 있다면 100% 만족스럽게 과정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연재를 위해서라면 역량에 맞는 그림 스타일과 연출을 타협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 예산 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개인마다 산출 내역은 다르게 나옵니다. 원고료 기준을 볼 수 있는 예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제시한 예산표의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고료 1화 분량, 글 40만원, 그림 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 사업이라 최소 평균 원고료에 해당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광고비로 50만원,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시일 뿐이니 예산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서, 신청서 양식입니다. 수행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기업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용 신청서입니다. 인기 장르의 경우에는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약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로워야지 되고요. 첫 번째 페이지 안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요약본을 먼저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중복성 등을 미리 체크해야지 됩니다. 이에 관련하여서는 유사성 검토 수업에서 다룹니다. 내 작품을 좋아해줄 명확한 타깃을 알고 작업을 해야지 됩니다. 그림 스타일은 15금의 수위로 설정해두고 아동 대상 작품의 스토리로 만들어버리면 곤란하겠죠.
15세 이상의 대상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스토리의 서사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르는 액션, 히어로, 로맨스, 판타지, 학원, 개그, SF, 공포, 스릴러, 무협, 범죄, 수사, 일상, 논픽션, 시대, 모험, 스포츠, 재난, 폭력, 가족, 성장 등이 있고요. 독자들은 이 장르 범주 안에서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오는 기대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업을 이끌어왔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지원받은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를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제시할 수 없는 이제 막 창업을 하거나 이제 일어나고 싶은 작은 기업은 어쩌라고 라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한 부분인데요.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처음에는 참여 기업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지원사업 운영으로 사업 마무리까지 함께 할 수도 있고 경력 획득과 함께 오히려 먼저 진행을 해본 경험으로 원하는 사업의 노하우와 운영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계속해서 기업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란입니다.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재 경력 등은 이 사업에 있어서 마감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에 관해 참고가 되겠습니다. 신인 작가님의 경우 이 란에 적을 것들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부분의 수행 계획서 등에서 작품에 대한 기획이 좋다, 진행하기 어렵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겠다 싶으면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주 비어있는 것보다는 관련 사항이 좀 있으면 좋겠죠. 전시라던가 행사 참여 같은 부분도 경력에 들어갈 수 있으니 꾸준히 관련하여 활동하시길 권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다양성 지원 사업 서류는 수익성이 중심이 아닌 작품성을 우선으로 하는 작품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독자들에게는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서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오롯이 작품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며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다양성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되었던 작품들 중 상위 6개의 작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병헌 작가님의 어린이 시 툰입니다. 시를 어려워하는 어린이가 자신의 삶을 시로 엮어 읽는 재미난 독서 경험을 위해 제작된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면지 작가님의 기분이 없는 기분입니다. 아버지의 고독사로 인해 정신적인 방황을 겪는 평범한 가정의 직장맘 혜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을 할 수 있는 작품이네요. 예묘 작가님의 나도 옷 잘 입고 싶다입니다.
옷 잘 입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일상툰입니다. 곽기혁 작가님의 만화 한국 전래동화입니다. 작화가 근사한 작품인데 수익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은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고전 판타지라는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셨네요. 이런 작품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김금숙 작가님의 전쟁과 화가입니다. 김금숙 작가님은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작가님이신데요. 역시나 수익성만으로는 경쟁하기 어려운 소재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사후퇴후의 이야기를 다룬 전쟁과 화가라는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김금숙 작가님은 해외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로 인정받는 작가님으로 우뚝 서셨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을 담은 그래픽 노블 풀은 영국 가디언의 2019년 최고 그래픽 노블, 프랑스 휴머니티 만화상 심사위원 특별상,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19 올해 최고의 만화 등으로 선정되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도서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다음 웹툰에 연재한 작품 김 알렉산드라라는 작품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신지 작가님의 곤이라는 작품입니다. 낙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무거운 작품은 여성, 생명, 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만화 기획 개발 사업에 관련한 안내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소개하는 2020년 만화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실게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작품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사업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금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작품에 자신감을 심어줌과 함께 작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장 베스트가 되겠지요. 국가 지원금을 통해 내 작품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준비된 실력과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설득력 있는 서류 작성을 통해 한 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다 시간과 노력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알고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키가 제일 커.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해. 한 번만.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 그거 절대 안 한다고. 아니 일단 한번 찍어보고 제가 뺄 수 있으면 뺄게요. 이거 진짜 아니 이게 뭐가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아니 건데. 이게 뭐가 창피하다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아 진짜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작가님들 중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이 지원 사업에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본인 소개와 맡고 계신 사업을 말씀해 주신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략사업팀 만화기획개발지원사업 담당자인 임설민 매니저라고 합니다. 키가 제일 큽니다. 만화기획개발지원 사업은 만화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기획, 취재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가님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사정되지 않고 우수한 만화 IP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은 만화가, 예비 참작자 가리지 않고요. 기업이 아니라 만화 작가님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올해 대폭 확대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지원 사업의 경우 작가님들께서 가장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는 피드백도 많이 주셨고 워낙에 반응도 뜨거워서 올해는 더 많은 작가님들께 지원해드리기 위해 작년 대비 2배 지원 작수를 확대했습니다. 작년에는 32개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무려 60개의 작품에 각 1,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의 진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공고 및 선정 이후 4월에 협약이 진행되고요. 실제로 수혜 작가님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일정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진행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중간평가가 12월에는 완료평가가 진행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중간평가 때는 최소 2화 분량의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출판의 경우는 20페이지 이상입니다. 12월 완료평가 때는 최소 6화 이상의 원고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출판의 경우 60페이지 분량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평가, 완료평가에는 어떤 거를 평가하거나 점검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 완성도를 점검하게 되며 그 외에도 계획과 대비한 과제 이행 여부, 성실성 등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심사 및 평가는 서면으로만 진행됩니다. 일단 타 사업과는 다르게 작품의 기획과 초기 연구의 제작이 목표이기 때문에 면접 심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의 요청 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면접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평가나 최종 완료평가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라도 중간 또는 완료평가에서 탈락하게 되면 규정 및 협약에 의하여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이 됩니다. 정말 큰일이죠.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작가님들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작가님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작품 속에서 내 작품이 눈에 띄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번뜩이는 기획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업 취지에 맞게 재미, 창의성,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것인가요? 작년의 경우는 부산영화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시아 필름마켓에 참여하여 국내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가 비용, 교통 및 숙박비 등을 제공하였고 많은 영화 관계자분들께서 부스에 방문하여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실제로 영화 계약이 이루어진 작품도 있었고요. 금년에도 부산영화제뿐 아니라 다른 프로모션 기회가 있는지 함께 고려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사업 진행 중 세부적으로 다시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만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마지막으로 자랑을 해주신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작품들이 아주 많은데요. 네이버 웹툰에서 현재 연재되고 있는 정년이, 그리고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되고 있는 머시룸 스프가 저희 만화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지원 작품이었습니다. 실제 영화 계약을 체결한 작품인 책비라는 작품도 있고 2차 콘텐츠로 발전되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 중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이 지원 사업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은 이나라 도움 시스템이었어요. 만화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로 진행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꼭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어렵고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청렴하고 부끄럼 없이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있고 이나라 도움 고객센터도 상시로 운영하니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제일 커.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해. 한 번만.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 이거 절대 안 한다고. 이거 절대 안 해. 절대 진짜. 키가 제일 큽니다. 아니, 이건 아니. 이거는 이거. 아니 일단 한번 찍어보고 제가 뺄 수 있으면 뺄게요. 이거 진짜 이상하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이거 내 흑역사가 될 것 같아서. 아무도 신경 안 써.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래.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안 했잖아. 한 번만. 한 번만 해보자. 아니 뭐 한다고요? 저기 나갔어. 키가 제일 큽니다. 2배. 2배나. 열정을 넘치게. 열정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 대비 2배 지원자 수를 확대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만 했죠. 아니 근데 너무 좋은데 진짜 2배 이거 하니까 확실히 생동감이 있고 너무 좋거든요. 정말 큰일이죠. 스트레스 받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이거 박제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가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아니 거죠. 이게 뭐가 창피하다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아 진짜. 아니 너무 좋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안녕하십니까. 만화스토리 산업팀 팀장 박정현입니다. 올해 만화 스토리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만화가 62억 원, 스토리가 53억 원으로 약 115억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현황표를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창작 기반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화의 창작 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영상만화진흥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사업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원 만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만화의 창작보다는 창작된 만화 IP가 어떻게 산업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화기업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화 분야의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만화 분야의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사업화 자금뿐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마케팅과 멘토링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 인재 양성본부의 창업발전소 사업과 형태가 유사해서 네트워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업 인재 양성본부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 만화를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국내 만화를 서비스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코트라와 함께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요. 코트라에서 바이어 발굴과 시장 조사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화 에이전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만화 IP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관련된 기업들은 신진 에이전트를 선정을 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로 신설된 신기술 융합 만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화 분야에서 신기술을 융합한 콘텐츠가 제작 가능한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원내 시간 콘텐츠 팀에서 운영하는 제작 지원 사업과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어려운데 관련된 세부 사항은 추후에 공고될 사업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화 IP 비즈 매칭 지원은 만화 IP를 2차 콘텐츠화할 수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라이선싱 컨퍼런스와 9월에 상암동에서 개최될 예정인 방송 영상 전문 마켓인 BCWW에서 총 2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만화 해외마켓 한국 공동관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10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공동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만화 IP 해외 피칭 지원 사업은 올해 일본, 중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 총 4개 국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개최되는 코미콘 파리 행사와 연계돼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자율형 만화 해외 프로모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직접 해외에서 만화 관련된 이벤트나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싶으시면 저희 쪽에 사업 계획서를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사항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